국민들한테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기성세대로서 특히 청년 신혼부들한테 더 사과드려요. 저도 이번 이재명 정부를 믿고 이번 정책을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라든지 공급 분양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 모르고 설마 어느 정도는 제대로 할 거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투만도 못하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심각해요. 왜냐면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는 세금 정책은 결국 다 실패하거나 왜곡돼서 시장을 왜곡시켜버렸다. 집값의 정가가 된다가 답이에요. 계속해서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요번에 그 부동산 토론회를 보면서 네.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급 대책에 대한 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공급이 나올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재개발, 재건축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게 사실 좀 거의 미비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미비가 있는데 아니라 거의 반대 의견인 것 같아요. 뭐가 좀 엉킨 것 같아요. 대통령이. 스텝이 정권이. 꼬였다. 뭐 이런 얘기죠. 완전 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공급에 대해서 네. 저는 뭐 진짜 분양가 상한제를 동반한 공급 물량 확대인데 네. 비아파트라는 단어를 제가 일반 주택으로 부르자고 지금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아파트 주택, 일반 주택. 일반 주택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에 모아타운으로 묶어놓은 바람에 신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 공급이 완전히 없어졌죠. 네. 그러면 모아타운이 아닌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당연히 공급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면 빌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세대 이런 거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 좀 올려주고 건축비 지원해주고 엘리베이터 꽂는 좀 최신형으로 하고 좀 섹터를 블록으로 지정해줘서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게 강력하게 지원했으면 지금 공급 엄청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빌라 다세대 연립은 정말 잘 지고 신속하게만 8개월이면 딱 완공입니다. 맞아요. 뿌시고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금융 시스템과 지원 시스템만 확실하다라면 그죠? 용적률을 올려주고 아니 아파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8층일 때도 다세대는 4층이었어요. 5층이고. 맞아요. 5층 이하 아파트. 12층일 때도 4층 5층이었어요. 네. 35층이 돼도 4층 5층이에요. 뭐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다세대도 올리고 건폐율 줄이고 용적률 늘리면 가운데 커뮤니티 생기잖아요. 네. 이걸 왜 손을 안 대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파트의 쏠림을 유도한 세력들이 있다고 봐요. 그게 아 진짜요. 그거 왜냐면 네.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 오피스텔 묶었잖아요. 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지금 쌉니다. 싸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네. 양도세 중과도 물리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네. 매물은 많은데. 그럼 오피스텔에 옛날에 기억하시지만 막 집값이 폭등할 때 오피스텔 키워줘가지고 오피스텔 분양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해서 분산시켰어요. 네. 기본이에요. 대체자가 있으면 넘어가요. 투자자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빌라도 뭐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빌라 이 지역은 앞으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빌라 새로 줘서 분양 그건 되잖아요. 그건 되죠. 네. 네. 주택수에 그것도 포함 안 기본이 되는- 목표가 뭐예요? 뭐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방치용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도 모아타운도 한번 한 거예요. 그 신통기획이라고 했는데 신통기획 지금 착공 몇 군데 하신지 아세요? 2023년도에 시작했는데 3년째예요. 네. 그럼 기간을 줄여줬으면 착공한 데가 많아야죠. 5년짜리 2년으로 줄였으면 24, 24 끝나서 작년부터 지었어야죠. 그죠? 네. 309군데 중에 한 군데가 두 군데 착공했어요. 이게 뭡니까? 뭐 제대로 가지도 않아 오세훈 시장도.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럼 오세훈 시장하고 협업을 해야죠. 국토부가. 자주 만나서 자 우리 모아타운도 안 되는 데는 빨리 풀어가지고 지급줄 이런 고민들이 없었다 이거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공급 얘기가 자꾸 수면 아래 앉고 오로지 아파트 이쪽으로 뭐라는 공급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제 경험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답정너기 저도 때문에. 그거 보셨잖아요 토론회 네. 그죠? 자기들이 무슨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면 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장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죠? 백성들이 역사를 만들었고 그 단순한 논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게 제 생각이고 공급에 대한 정책도 뒤늦게 그나마 이제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간대잖아요. 네. 그동안 뭐 하고요? 애초부터 큰 정책 목표와 그림이 없던 거예요. 왜?
탄핵이 돼서 급하게 됐잖아요, 정부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 선거를 인수위 만들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정책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막 맞춘 멤버들이 초반을 끌고 가니까 다 엉키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좀 올해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급에 대한 거는 지금 대통령이 일단 또 말 던졌으니까 그나마 또 국토부 장관도 뒤늦게 네. 열심히 하는 모습. 오늘도 한성숙 총리하고 주제에서도 뭐 네. 국토부 장관 얘기하시대요. 얘기 나오셨어요. 1년 네. 만에 비아파트 뭐 활성화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1년 동안 뭐 하고.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교수님, 네. 뭐 40억이든 50억이든 초고가 주택 세금을 올렸을 때 뭐 집값 안정화에 어떤 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조금 도움, 심리적으로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네. 30억대, 20억대 이런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풍선 효과가 또 글로 예, 네네. 불똥이 튈 것 같아요. 아, 근데 결론은 그럼 정책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네. 말씀은 여러분 주택 경제학에서 주택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해외에. 우리나라는 좀 없는데요. 네. 부동산 경제학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선진국들은 더 발전해가지고 주택이 부동산의 대부분을 차니까 주택 경제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논문들이 많아요. 네. 그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조세 정책은 다 실패했습니다. 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끝. 네. 간단하죠? 임팩 있다. 진짜. 이 얘기를 제가 네. 지금 상황이네요.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세제 정책.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도리어 왜곡 현상이 돼서 부동산 값이 집값만 더 오른다. 올라요. 왜? 세금이 오르면 네. 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 올릴 만큼 올리면 사요 안 사요? 사죠. 대출이 좀 사고 값이 정해졌는데 그쵸. 물건이 살 게 없는데 더 오르기 전에 더 오늘이 얘기할 제일 거 싸다. 없잖아요. 네. 예. 모자르니까 집이 네, 모자라면 올라요. 게임 얘기 정리된 거예요. 네. 그거 얘기할 가치도 그냥 없어요. 답정 너네요. 집값 오른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답정 너 개념이 아니라 네. 여러 학설과 네. 여러 시장에서 검사한 이미.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쓴 분들의 결론이 다 동일해요. 네.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는 세금 정책은 결국 다 실패하거나 왜곡돼서 시장을 왜곡시켜버렸다. 집값의 정가가 된다가 답이에요. 네. 그러면 공급 대책을 하고서 뭐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부르지도 않았지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공급 얘기를 안 할 거 보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가. 네. 그래서 지금까지만 보면 네. 문재인 2가 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까지 패턴을 가면 문재인 2만도 못하죠. 아,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심각해요. 왜냐면 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는 9억 초과 보유 대출? 유주택자들한테 전세 대출을 막았어요. 네. 지금 풀고 있잖아요. 대출은 이빨 풀어놓고 공급은 없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집값은 더 폭등하죠. 뛰죠. 네. 그러니까 전세값도 그때만 더 못한 거예요, 정책이 지금. 네. 그리고 LTV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애 최초를 왜 70%를 해줘요? 대부분이 생애 최초 아닙니까? 요즘 사는 사람들은 40% 50% 신혼 청년인데 네. 그걸 왜 대출을 늘려줘서 집값을 올라가게 만들어요? 줄여놨으면 그러니까 좀 문재인 시즌 2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못하다. 더 못한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아. 봐요. 저는 솔직히 네네. 개인적으로 여러 내용이 그렇습니다. 디테일을 들어가면 더 그래요. 그리고 교수님, 지금 문제가요. 지금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맞아요. 현재. 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6억 대출을 갑자기 3억으로 줄여요. 네. 이거는 지금 은행에서 알아서 그런 네. 스탠스를 취한 건지 도대체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없죠 지금. 예. 정신. 댓글을 한번 보니까 제가 아니 우리가 왜 우리 국민이 마루타냐 이미 어. 그런 정책 실시해서 다 실패해봤는데 그쵸, 그쵸. 왜 자꾸 시험을 하냐 좋은 말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여기서 개인적으로 또 저를 그동안 빅톡에서도 뭐 보셨고 네. 제 구독자들한테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재명 정부를 믿고 이번 정책을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라든지 공급 분양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 모르고 설마 어느 정도는 제대로 할 거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인 정책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땅도 없었어요. 지금 땅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1년 동안 멍 때리고 간 거는 일을 관료들이 못하든지
국토부 이하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바꿔야죠. 이게 저도 이제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번 토론회를 보고 아 그나마 조그만 희망? 헬기를 타고 가본다.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인 거라고 확신을 가진 거. 그럼 이제 그걸 안 거잖아요. 전세 대출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거를 인지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거를 토론회 때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유주택자 전세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전달이 느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고를 못하고. 그러니 공급은 또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여기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의지만 있으면 내일부터도 분양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증거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엊그제 토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행정속도가 왜 느리냐, 공급이 느리냐. 그래서 반으로 줄이라고 지시를 했다. 인재 지시합니까? 그러니까. 지시해서 줄일 겁니다. 이제 발표하잖아요. 네. 그동안 뭐하고? 1년 동안 뭐하고? 이제 발표하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좀 빨라지는 거죠. 아니 여태까지 늦었잖아요, 벌써. 벌써 결과가. 시간 날린 거죠, 예, 벌써.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꼬여있는 상태인 거 맞아요. 네. 풀려면은 실타래는 결론은 그거잖아요. 기관들과 시장을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2억 원 그 금융위원장 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왜 줘요? 그러니까 5억 원에서 2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 금융위원장이 할 소리 아니잖아요. 네. 아 조만간에 그 없애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 해가지고 뭐 하는 건데요? 다 투자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분은 단계적인 이 뭐 약간 너무 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무슨 조정한다 뭐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 개념이 하고 아니셨을까 있어요. 싶은데요. 네. 여러분 그 저 전세 대출 유주택자 딱 끊는 순간부터요. 네. 그러면 바로 끊는 게 아니잖아요. 임차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차 기간이 됐을 때 벌어질 일을 말씀드릴게요. 딱 됐을 때 그러면 대출이 안 되니까 이 보증금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없죠. 그럼 나가서 월세로 갈 거 아니에요. 월세로 가죠. 전세 물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물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공급이 되잖아요. 전세 물량 전세 공급. 물량 공급.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돼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물건이 더 많으면 전세값이 내려갈 수도 있죠. 네. 실제로 여러분 헬리오시티 때 내려갔습니다. 네. 쫙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해준 바람에 다시 맞아, 올라갔어요. 됐죠. 그러면 증명됐잖아요. 아, 전세출 줄이면 전세출을 줄이면 줄일수록 전세가격도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오는 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전세출을 1억으로 지금 다 줄이면 집값 어떻게 될까요?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갑자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장에 난리가 나죠. 네, 부작용이 좀 그런 충격이 크죠. 생겨서 네.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좋은 대안이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안이 없죠. 지금 당장은. 제가 이미 대안 다 줬거든요. 네. 10개월 전에. 그거 보고가 안 됐나 봐요. 직접 대담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직접 만나면 네. 뭐라 표현할까요? 아, 제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또 호위무사들이 주위에서 엄청 막고 있더라고요. 아. 조금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밥에 마음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제가 그 제밥을 뺏어갈까봐 뭐 이런 게 좀 제가 느껴져가지고 더 화가 나서 저 회의를 하면 자꾸 소리를 내는 것도 있어요. 어떤 카르텔들이 또 존재하시나 봐요. 보이지 않나요? 그 제 촉이에요, 촉인데. 네, 네. 뭐 지금 다 자리를 하나씩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니까 대책이 나오겠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대책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얘기가 조금 이상한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청자 네, 여러분.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온 네네. 국민의 이제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이 이해하기가 뭐 복잡하고 대출 규제부터 어렵죠. 네, 맞아요.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웬만한 뭐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해가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지. 왜 국민들이 그걸 신경을 써야 되죠? 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는 그거예요. 아, 참. 뭐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다 연합을 해가지고 마루타 같은 이런 정책을 하지 못하게 다 데모해야 돼요. 심플하게 해라. 세금도 심플하게 다 이해할 수 있게 네. 공급도 심플하게. 땅이 있는데 빨리빨리 왜 안 해요? 무슨 뭘 하길래? 그죠? 그런 거 다 밝히고
지금 이제 국가에도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다 보니까 갖고 놀잖아요, 지금 막. 어떻게 보면. 근데 국민들은 지금 마루타 지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뭐, 잔금대출 갑자기 막아가지고 입주 못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세 사기, 전세 대출 많이 해줘야 전세 사기 판 벌어지게. 다 정부가 벌인 일이에요.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주택자 하라 그러면 다주택 사업한 거고, 네. 갑자기 어느 날 임대사업자 되니까 내라면 혜택이 임대사업자 많다고 냈고. 박살 내니까 또 네. 박살 나고, 네. 그 일반 분들이 볼 때는 정말 나쁜 놈들 같으니까 막 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막 징벌적으로 하고 이런 행위들을 누가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고리가 끊을 때가 돼가지고 그나마 요번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를 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토론회가 실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기성세대로서 특히 청년 신혼부들한테 더 사과드려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나라 땅 국민 세금으로 샀으면 싸게 분양해라. 싸게 분양할 게 있으면 집 급하게 안 사도 되니까 집값 잘 내려가지 않냐. 간단해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도 네. 뭐 공사비 오르고 막 이러면서 분양가가 또 상당히 그 올랐어요. 분양가 지금 검증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검증하는 데가 없잖아요. 오른 게 조금 오른 게 아니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30% 이상.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30% 오를 일이 없어요. 자, 암만 계산해봐도. 그럼 어떻게 5억 된 분양. 거예요? 네? 어떻게 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장난치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아. 그 사건 아세요? 뉴홈이라고 윤석열 네. 정부 때 분양하고 있어요. 네. 거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거기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분양받고 이제 본청약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전청약을 다 받았어요. 네. 뉴홈을. 네. 받아가지고 다 집이 잘 지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본청약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조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처음에 할 때 LTV 80%이 분양을 할 때 네네. LTV 80%의 금리는 1.몇에서 3% 사이. 맞아요. 확정적으로 1.8에서 3%. 하겠다고 했고 40년. 저 맨 끝에 네.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게 한 줄이 있어요. 안 보이게 조그맣게. 안 보이죠. 네. 보여도 이건 이거 이해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건축비가 오른 만큼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고지가 특별히 없이 그냥 분양가 팍 띄운 다음에 네. 금리도 다 바뀌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고 사기 맞은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데모 청와대 앞에서 한 두세 번 했어요 벌써. 뉴스에 안 나와. 뉴스 너무 못 봤어요.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왜 이런 거를 누가 할까요? 국토부가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사전청약 다 마무리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국토부에 이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냥 이거는 제가 만약에 국토부 직원이라 가정할게요. 이거는 원래 주민들한테 사전청약 할 때 신혼부부 청년 이분들이 해서 네. 능력이 안 되니까 LTV 80%를 하고 갚아가면서 가는 식으로 다 만든 건데 이거를 갑자기 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1억이 높아지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금리도 올라가고. 이거는 그냥 정부 정책 차원에서 했던 거니까 네. 전 정부 가리지 말고 정부니까 그냥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담당자로서의 기본 도리 아닐까요? 그렇죠. 더 웃기는 건 뉴홈 그 당사자분들이 전화하니까 담당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시전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뭐 밖에 건축비가 오르고 이래서 그럼 까봐 하니까 까지도 않고 뭐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아마 뉴스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우리 빅톡에서 또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수원 매교 사태랑 비슷한 일들이 왜 이번 국토부에서 유난히 일어나냐 이거죠. 요번에 그 한성숙 총리 주재 5번째 네. 토론회에서 네. 이 질문을 지금 하셨어요. 사전청약 어떻게? 받으신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토론을 하셨어요. 그럼 이 건인가 보네. 네, 그래서 맞네. 국토부 장관이 사전청약 조건대로 그 원안대로 지키겠다. 해야죠. 네, 이렇게 당연히. 말을 했어요. 했어요? 확실해? 네, 말을 했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메모를 했어요. 아니 약속 알아서 지키려고 한다. 못하고 알아서 못하고 왜 일이 네. 커질려니까 뒤늦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자세가 안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쵸? 국민들이 정부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정부가 네, 국민들이 알려줘야 고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알아서 해야지. 확정적인 게 바뀐다. 이거를 납득할 그건 수 말도 안 없는 되죠. 거죠. 그건 국민 네. 배신행위죠. 네. 기만행위고. 하여튼 말도 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사전청약에서 다 천만 다행이네요. 얘기를 그나마. 했어요. 천만 네네. 다행이네요.